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복잡한 대학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논술 또 면접까지 알찬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한 설명회와 프로그램들을 계속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가는 전략이 대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모두 대입 전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도 매일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준비했는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 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어느덧 이제 5월도 넷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6월 모평을 앞두고 여러분들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면서 좋은 결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자기관리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진학계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영동고등학교 김호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이후 이제 목표의식이 더욱 이제 확고해질 그런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6월 모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황금 나침반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 이치우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내는 것이다. 박찬호 메이저리그 선수의 말입니다. 공부 또한 꾸준히 해내야 되는 아주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힘든 일 끝에는 아마 합격이라는 또는 값진 보상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자신을 믿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함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문화 가족 수시 상담 신청자를 또 저희가 받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 수험생과 수험생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신청하실 분들은 5월 26일 월요일까지 한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수시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요.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전화 02-2133-5069번으로 해주시거나 저희 TBS 전화죠.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장래 행정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부모입니다. 네, 행정공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분야, 구체적인 분야도 얘기를 하던가요, 학생이? 앞으로 이제 행정고시를 이제 준비를 해서 네. 거의 공무원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료 쪽에 그쪽을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정확하게 상담과 분석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어머니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험생 뒷바라지 하시나 많이 힘드시죠? 네. 예,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하셨나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대학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봤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다른 대학 지원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내용 차근차근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 2.22등급, 사회 1.64등급, 국수영사 평균 1.94등급입니다. 자,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살펴볼까요? 자, 국어와 수학은 1에서 3, 또 2로 이렇게 등급을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고요. 네. 영어는 2에서 3, 다시 2로 이렇게 2등급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4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B형은 5등급, 수학 A형 3등급, 영어 3등급, 생활윤리 4등급, 한국지리 2등급이고 국수영사 100분위 합이 301.07%, 평균은 75.27%고요. 평균 등급은 약 3.5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자, 올해 3월과 4월 두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4에서 5등급으로 한 등급 하락했고 네. 수학은 4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으며 영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을 보면 1, 2, 3학년 학급 서기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 시사경제 동아리, 2학년 때 경제탐구 동아리, 3학년 때는 영미 탐방 동아리 좀 기장 맡고 있고요. 자, 봉사활동은 1학년 때 22시간, 2학년 때 38시간 했고요. 방과학교는 1학년 때 88시간, 2학년 때는 108시간 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학력평가 우수상 다수 과목 수상했고요. 2013년도에는 교내 수학 과학 경시대 수학 부문에서 우수상 2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 학력 우수상, 2학기 때 학력 우수상 다수 수상했고요. 자, 드리머 플래너 경연대회 장려상 받았고, 효행상이나 봉사상 등 기타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죠. 자, 2지망으로는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입니다. 자, 3지망으로는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부 공공인재전공으로 KU 자기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현재 보면 이제 모의고사 학업 성취도보다는 이제 내신 성적과 비교과 영역에서 좀 우수한 점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학생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어머니께 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려면 면접이 중요한데, 혹시나 이렇게 우리 학생이 면접 준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을 좀 잘하는 편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면접, 아이가 약간 좀 표현이 부족한 게 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면접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 면접이라는 게 모든 학생들이 아마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이게 연습 없이 아마 가서는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아울러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성적을 좀 분석해드리면, 자, 우리 학생은 앞서서 뭐 정경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 특히 이제 학년별 추이를 살펴보면 1학년 2학기보다 2학년 때 국영수 성적이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성적 상승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를 좀 분석해보면 그 학생부의 그 진로 희망사항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활동 기록을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이제 행정과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그런 행정 공무원과 유사한 어떤 전공 적합성을 활동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 살펴보면 그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우리 학생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조막조막 다 이렇게 구석구석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좀 작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이제 문과 학생임에도 이렇게 어떤 교내 수학 경시대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둘 만큼 상당히 수학에 대한 어떤 성적이 높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완할 점으로는 좀 우리 학생이 지금 리더십 부분, 물론 이제 학급 서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리더십 활동이지만 좀 더 좀 폭넓은 리더십 활동, 지금 현재 3학년 때 동아리 기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그나마 리더십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좀 폭넓은 리더십 부분이 좀 이제 부족하고요. 또 독서 활동 기록을 보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독서 기록량이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우리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성적이 살짝 하락했었지만 다시 2학년 때 상승을 한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경희대입니다. 지금 희망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달리기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희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학생부 교과 성적 상승세에 힘입어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갸우뚱 면접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네, 멈췄습니다. 9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리더십과 독서 활동 그리고 면접 준비에 곤란을 겪으면서 90m 지점에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90m에서 멈췄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희망대학의 전형상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학생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록이 풍부하지만, 아직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90m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답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 교과 성적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부족한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 기록이 들어간다면, 아마 충분히 100m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들 제가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희대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캠퍼스의 행정학과인데, 이제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고요. 올해 모집 인원은 이제 16명이고, 학생부 종합답게 이제 수능 최저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1단계에 서류 100% 3배를 뽑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잠재적인 역량과 학업 역량 두 가지 면을 동시에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때는 서류 70%에 면접 30%인데, 이때 면접은 이제 주로 인성 면접, 심층 면접이 아니라 인성 면접이고요. 아마 이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가치관, 그 다음에 인성, 또 하나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4개의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리더십 봉사 인재나 국제화 인재, 과학 인재, 문화 인재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이제 희망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학생은 리더십이나 봉사 인재 부분에서 아마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리더십 부분에 대한 기록이 좀 더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지난해 이제 합격자 사례 중에서 이제 학생부 평균 등급으로 대략 한 2.5등급 내외의 합격생들이 이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학생도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1단계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2단계 때 면접에 대한 부분,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접이 약한 학생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역시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공공인재학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일반으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수능 최저력 기준 역시 없고, 선발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여기는 이제 1.5배에서 3배수까지 다양하게 뽑고요. 자, 2단계 때는 이제 면접 30%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역시 수능 최저력 기준은 없지만 지난해 합격자 사례를 보면 전체 학과의 학생부 평균 등급은 중앙대 전체 차원에서 2.0등급이지만 지금 여기 공공인재학부가 워낙 유명한 학부고 또 대학에서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학과다 보니까 최소한 1.8, 뭐 때로는 1.5등급까지의 어떤 학생부 성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 학생이 조금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융합인재학부의 공공인재 전공입니다. 자, 여기는 KU 자기 추천 전형이고 10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역시 수능 최저력 기준은 없고요. 선발 방법으로 2단계 때 면접 100%를 적용합니다. 자, 이때 이제 개별 면접과 발표 면접을 진행하면서 합숙 면접은 없는데 아마 우리 학생에게 좀 불리한 이런 면접을 100% 반영한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다른 대학의 어떤 합격선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작년에 합격자 사례를 보면 학생부 평균 등급 2.2등급 내외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지만 역시 면접 100% 2단계가 우리 학생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치우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은 어떤 부분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그 학생부 교과부터 말씀드리면요. 학생부 교과는 이제 고1, 2 좀 저학년에서부터 내신이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관리가 잘 된 친구들이 지원하면 상당히 유리한데 대학에 따라서는 비교과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반영한다든지 또 이제 주요 대학들은 주로 이제 최저력 기준,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를 중심으로 이제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도 이제 교과나 또는 자기소개서 서류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까지 좀 다양한 전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전형 자료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학업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특기라든지 좀 잠재 능력이 있다면 네.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을지 유리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보면은 학생부 교과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낮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 100분위를 올린다면 현재 보이는 지표의 대학들보다 어느 정도 더 높은 대학을 좀 도전할 수 있을지 도전 가능한 대학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그 4월 모의고사 이제 기준으로 100분위가 한 5% 정도가 상승하면 이제 한 수원대 정도, 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 중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정도가 올라가면 이제 한성대학교, 그 다음에 한 15%가 올라가면 상명대학교나 인천대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아무래도 지금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성적이 좀 높기 때문에 수시에 네.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에 두고 앞으로 더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지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전략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그럼 우리 학생을 위한 대입 전략 제가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지금 희망하는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 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학생이 일단 수능 공부에 우선시하기보다는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일단 내신 준비,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1학기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신 준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제출할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우리 학생이 가장 부족한 면접 준비가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지원대학의 인재상들이 각 대학 홈페이지마다 다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부 기록을 찾아내서 자기소개서에 이것들을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고요. 면접도 역시 그 학생의 인재상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지에 대한 효율적인 대입 전략까지 지금 세워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학들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추천 대학으로 제가 몇 개의 대학 정리했는데 화면 보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2단계 때 면접 100%다 보니까 제가 지금 추천 좀 제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서울시립대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두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가 일단 추천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면접이 100% 2단계 진행하지 않는 자, 가장 유력한 또 대학 중에 하나가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정치행정학부 같은 경우는 두드림 전형인데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면접이나 다른 대학과 유사한데 우리 학생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기 때문에 여기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독서 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시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 행정학과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학생부 평균 등급은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1단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넘는다, 서류로는 1단계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시고 2단계 면접 중기를 아울러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추천해드릴 대학은 이제 숭실대학교입니다.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모두 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학생부 교과 성적보다는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합격 통보는 1단계 합격은 상당히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면접에 대한 점수가 조금만 보완이 되면 1단계 점수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무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여기는 학생부 교과도 실제 1학기 기말고사 성적만 좀 상승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인 국민프론트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인 교과성적 우수자 1 전형 전부 다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이렇게 들어봤는데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아이가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데 네. 국어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네. 답변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요. 국어 내신 성적은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수업 시간의 집중도나 국어 수업 시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은데 다만 모의고사 성적이 낮다는 얘기는 유형의
익숙하지 않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수능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을 최소한 여름방학 때까지는 완성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한 노력의 흔적이 9월 모의평가에서는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성적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성적표에 틀린 문항에 이렇게 X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가를 좀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을 여름방학 때까지 수능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 9월 모의평가와 향후 12월 수능까지 11월 수능 시험까지도 연계가 되니까 이 점을 좀 잘 확인하셔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이 풀어봐라.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궁금한 점 많이 풀리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상담 받은 내용도 잘 전달을 해주시고 옆에서 도움 많이 주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경희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수시 지원을 위해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에 주력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등급은 3학년 1학기 모든 과목 평균 등급 1.5등급 이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추천 전형은 3학년 1학기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평균 2등급 이내를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상향에 해당합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소신입니다. 경희대, 동국대,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정에 해당합니다. 국민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숭실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대입 실기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2015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수시는 4개 전형, 그리고 정시는 2개 전형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전형 방법이 표준화되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 이렇게 4개 전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네. 또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전형과 실기 전형 등 2개 전형으로 정리가 돼서 대입이 간소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수시 모집 가운데 실기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실기 전형은 어떤 전형인지, 그리고 이번에 2015학년도에는 어느 정도 선발을 할까요? 네, 실기 전형은 어문과 국제 그리고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 단위의 특성, 특기 능력을 가진 이런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올해는 모집 규모가 크게 축소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전체 198개 대학 가운데 47개 대학에서만 이 실기 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2014학년도 대비 그 실기 전형 선발 인원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실기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많이 좀 유념을 하고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어학우 수자 전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대학들이 해당 전형을 폐지했거나 혹은 축소를 했습니다. 큰 폭으로 축소를 했는데요. 우선 성균관대학교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 인문계열 특기자 전형으로 268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이 전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전형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신설하면서 인원의 그 모집 인원을 변화를 주었고요. 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더 전형의 명칭을 올해는 특기자 전형으로,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특기자 전형으로 변경해서 선발 인원의 경우에는 234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축소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네. 또 수학과 과학 우수자 전형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등에서 해당 전형을 폐지하고 해서 올해는 7개 대학에서만 선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는 점 우리 수험생들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기 전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그 어학 우수자 전형인데 이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학 우수자 전형은 어학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을 확보한 학생들이 본인이 가진 어학과 관련된 특기와 재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대학에서 어학 성적을 지원 자격 조건으로 요구를 하거나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만점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의 전형으로는 논술과 면접 그리고 외국어 에세이 등 대학별 고사를 별도로 치르면서 어학 분야에 관련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실기 전형은 대학별로 일정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미리 네. 체크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기 전형은 동덕여대나 서경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대학별로 일정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건국대와 동국대 등 어학 우수자 전형에서 이 대학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 어학 성적을 지원 자격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열별로 특정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조건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 자연계열처럼 출신 고교 유형에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목표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전에 해당 대학의 선발 방향 내지는 전형 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서 본인이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본 뒤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미리 이런 조건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실기 전형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네, 아마도 올해 이제 실기 전형에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보다 예년보다 경쟁률이 아주 높아지고 또 경쟁의 그 내면도 아주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각 대학 실기 전형의 합격선은 상승할 것이 분명하고요. 실기 전형은 서류와 대학별 고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합격 가능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규모가 축소된 만큼 그 준비도 철저하게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실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략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상담자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유아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유아교육과를 희망하고 있군요. 유치원 네. 교사가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애기들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해서 희망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소리가 굉장히 귀여워요. 아이들을 참 잘 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상담과 분석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이치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중간고사는 다 끝났죠? 네. 네. 1학기 어떻게 중간고사는 잘 치렀나요? 그냥. 그냥, 네. 자신이 없네요. 네. 네. 그래. 오늘은 어떤 점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한테 맞는 대입 전형하고 유아교육학과에 등급科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한 점 저희가 이제 천천히 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 나눈 거 잘 들으시고 자신에게 이제 수시에서 가장 적합한 전형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꼭 알고 반드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인데요. 1, 2학년의 내신 성적을 보시면 국어가 이제 평균 등급이 3.8이고요. 수학이 4.3등급, 영어가 4.0등급이고요. 사회가 4.2등급, 국수영사의 전체 평균은 4.1등급입니다. 네. 네,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과목인데 주요 과목의 학기별로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등급 내외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편인데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좀 올라갔고요. 영어는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올라갔다가 2학년 2학기 때는 갑자기 5등급까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4월 모의고사 성적인데 보시면 국어 B의 4등급, 수학 A가 6등급, 영어가 4등급, 생활학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6등급, 7등급을 마크하고 있고요. 국수영사의 전체 등급은 평균 5.1등급입니다. 네. 네, 지난 3월에 치렀던 그 모의고사 성적하고 두 개의 뭐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보시면은 국어는 성적이 크게 이제 좀 상승한 반면에 수학은 반대로 좀 크게 좀 떨어졌고요. 2등급 정도씩 올라가고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탐구가 좀 3월에 비해서 4월 성적이 크게 떨어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수형에 많이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내심 좀 해봅니다. 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내 활동 비교과 살펴보면 1학년 때 이제 학급 임원을 했고요. 아마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 같은데 이제 화분 관리 도우미를 했고요. 동아리도 보면 1학년 때는 걸스카우트, 2학년 때는 진로 탐색 동아리를 아주 열심히 활동한 친구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봉사활동은 1학년에 60시간, 2학년 때는 봉사활동 시간이 다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0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방과후 학교는 1학년 때는 136시간, 그리고 2학년 때 80시간으로 역시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2학년 때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요. 2012년에 수학과의 과제연구대회에서 상을 수상을 했고요. 2013년에는 자기주도 학습과 학교생활 우수자 부분에서 표창장을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경시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았고 표창장과 봉사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금년에 와서는 독후활동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았고요. 선행 부분과 진로 탐색 부분에서도 표창장을 각각 받았고요. 성실상도 수여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대학을 보겠습니다. 희망대학은 1지망으로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고요. 2지망은 강남대 유아교육, 3지망은 신구대 유아교육입니다. 네, 각 3개 대학 각각 그 유아교육학과만 선정되어 있고 이제 수시에서 전형 유형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 학생이 교과 내신에서 이제 수학 교과가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2학기까지 지금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쭉 올라갔는데, 모의고사 수학 성적을 보면 지금 3월과 4월 한 달 사이에 100분위가 거의 절반으로 66%에서 31%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네. 수학을 지금 거의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유아교육과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 전형에 대한 고민도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정경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자체가 이제 정시 모집에도 우리 학생의 상담 기록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대학에서 정시 모집에서 이제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 영어, 이제 사탐을 반영만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수학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먼저 내신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인문계에서 주로 반영하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인데 과목별로 대략 한 3에서 5등급 정도의 전형적인 이제 중위권 정도의 성적이고요. 국수영사 평균이 4.1등급이라고 말씀드리고 뭐 국어, 수학, 영어의 이제 성적의 추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은 교과 성적에서 조금 더 향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1학년, 3학년 그 성적에 보면 3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좀 중요한 이유는 뭐 반영 비율이 잘 아시지만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과정에서 좀 달라서 이제 3학년 과정이 조금 높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대학에 따라서는 수시이지만 또 3학년에 잘한 과목만 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계속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3학년에 들어서 좀 향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이어서 모의고사 성적도 한번 보시면요.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어와 수학의 이제 성적 등락폭이 상당히 이제 2등급으로 크게 나타나고, 영어는 뭐 꾸준히 성적이 상승해서 이제 5월달,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제 1등급이 상승해 있는데요. 국어하고 영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아마 성적을 더 올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국어와 이제 영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탐 성적이 다소 지금 조금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탐도 이제 사실은 끝까지 좀 잘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6월 모평 전후로 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내가 잘하는 과목 또는 이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을 좀 선택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간 안배라든지 또는 학습의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그런 요령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학생한테 중간에 좀 질문 하나 하고 비교과 내용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학교 생활 중에서 다른 학생 아니고 이제 자신만의 좀 더 학교 활동이나 또는 뭐 특기 중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내세울 게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요? 네네. 성실함? 아, 성실하며? 네네. 네. 예, 맞습니다. 학생부에도 보면은 우리 학생이 이제 아주 성실한 학생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장점을 성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상담 성실한 내용을 상담 그 신청 기록란에 보면 좀 상반되는 얘기지만 다소 게으른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억 안 나나요? 네, 네? 기억나요. 나죠. 예, 예.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성실함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의 비교과 영역도 천천히 훑어봤는데 성실함이 가장 큰 어떤 장점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쪽에서 이제 성실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게 더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 비교과 활동을 보면 자율활동이죠. 학급별로 협의활동이나 특색활동들을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그죠? 네. 진로 탐색 부분도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래서 비교과의 내용들도 좀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해놨는데 그게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의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일지망이 덕성여대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덕성여대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진로 탐색 활동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부족한 교과와 모의고사 성적 때문에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힘들어하는데요. 어쩌지 전공 관련 비교과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멈춰섰습니다. 60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60m 지점에서 멈춰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자, 60m 지점이면 이제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상의 구체적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가능성을 좀 발견하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제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제 덕성여대 기준으로 보면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는 학생부의 그 교과 평균 성적이 대략 한 2.5등급 정도 내외라야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개 3등급이 이제 탄탄히 좀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덕성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여기는 이제 희망 전공, 그러니까 내가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들이 좀 연계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덕성여대에 도전을 수시로 한다면 논술 전형이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들을 제가 아직 어느 정도인지 간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진단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60이라는 점수를 드렸는데요. 네. 좀 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의 요강들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는요, 일반 학생 논술 전형에서 8명을 지금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와 논술로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지난해 대비 좀 변동 상황이 있는데요. 학생부는 30%를 반영하다 금년에 60%를 아주 크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1, 2차를 통합하면서 모집 인원이 축소돼서 이제 2명 정도가 적게 뽑는 상황이고요. 통합 논술을 시행을 하면서 인문계열 전공을 이제 세 문항을 하는데 각 문항마다 500자 정도로 출제가 되고 120분의 내용인데 논술의 평가 항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논술의 평가 등급하고 학생부의 교과의 등급 점수입니다. 먼저 학생부의 교과 등급 점수를 보시면 1에서 5등급까지가 이제 4등급 차이가 나는데 이 등급의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에서 이제 98점으로 2점밖에 안 빠지죠. 근데 부족한데 대신 이제 논술의 평가 항목에서 논술 등급을 보면 A 등급에서 2등급까지 이제 5개 등급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점수의 100점 간격이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네. 학생 좀 부족한 교과 성적일지라도 논술 성적으로 조금 더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생부 교과랄지 또는 이 논술에 대해서 가늠이 좀 안 되는 상황이므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해서 도전으로 저희가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덕성여대를 지원한다면 덕성 인재 전형인데요. 요강을 좀 살펴보면 4명을 뽑습니다. 아까 이제 논술 전형보다는 좀 더 적게 뽑는 네, 거죠. 네. 네, 하지만 금년에 신설된 전형으로서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학생부 교과와 서류로 뽑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제출 서류에는 자기 소개서만 작성을 하면 되고요. 아까 이제 뭐 논의 저희가 말씀도 좀 나눴습니다만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입학 사정관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인재상 학교에서 뽑는 학생의 어떤 꿈과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면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여전히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진단은 좀 도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두 전형이 아니고요. 강남대 유아교육학과도 이제 학생이 이지망으로 지원했던 학과인데, 여기는 작년에 이제 적성 전형을 봤었는데 적성 전형을 금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4등급, 5등급 정도면 지난해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조금 더 어려울 상황으로 봐서 전체적으로는 도전의 대학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이제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세 번째 대학학과인데요. 네. 이 대학은 이제 전문대학인데, 전형 요소 및 전형 방법을 보시면 학생부의 교과 성적으로 100%를 뽑지만 의학에 대한 가산점이 있습니다. 뭐 가산점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아서 좀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2학년 1, 2학기 성적만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이면 적정하게 이제 지원을 한번 해서 합격을 좀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이제 덕성여대 유아교육과의 덕성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우리 학생이 이제 인재상에 잘 맞는다는 점을 자기소개서상에도 잘 녹여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 양식이 작년과 달리 올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자, 어떤 점을 강조하면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인이 적성해야 될 항목이 이제 3개 항목이고요. 대학마다 이제 자율 항목으로 이제 한두 항목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있던 네 번째 항목이 뭐냐면 대학의 입학 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미래를 이제 적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빠졌습니다. 결국 대학은 우리 학생이 고교 3년간의 실제 재학 중 기록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기록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사례와 그 다음에 자기의 발전상, 즉 전후에 얼마나 자기가 발전됐는가를 솔직하고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하고 간결하게 쓰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월이 벌써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학생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습 우선순위를 세워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입 전략과 학습 전략을 함께 좀 정리를 해봤는데,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성여대 아까 지금 살펴본 건데요. 제가 덕성여대를 지원하려면 우선 우리 학생의 논술 성적이나 논술의 실력이 가늠이 되진 않습니다만, 논술로서 어떻든 좀 해보는 게 가장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모의평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과연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자신만의 좀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전공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들을 조금 더 이제 추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3학년 1학기 때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호성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자기소개서의 어떤 작성 훈련들이라든지 이 자기소개서의 강점을 좀 살릴 수 있는 것이 여전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좀 강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덕성여대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논술 전형에서 8명 뽑고 덕성 인재 전형에서 4명을 뽑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상담 기록 카드에 작성하셨던 것처럼 정시에는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18명이나 뽑고 수능만 가지고 뽑기 때문에 여전히 정시 쪽에서 저희가 좀 무게중심을 둘 가능성도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대학별 논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적성 나중에 추천해드릴 대학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6회를 골고루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좀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고민들을 해봅니다. 네, 학습 전략도 알아볼까요? 네네. 이어서 학습 전략 말씀드리면 앞서 좀 얘기가 됐습니다만 3학 1학기 성적을 조금 향상시키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두 단계 정도 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역시 뭐 최장력 기준에 반영되는 것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국어, 영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에 반영되는 국어, 영어 위주로 해서 3단까지 전반적으로 등급 향상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학생부와 수능을 뭐 꼭 필요한 국어와 영어 또는 사회교과를 전부 다 함께 조금
공이 이제 효율적으로 좀 선택을 해서 하면은 과목 간의 어떤 집중이랄까 시너지 효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대입 전략과 학습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대학까지 목표로 삼고 준비를 하면 좋을지 추천 대학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추천 대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 추천한 대학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그 1지망, 2지망의 대학의 학과들이 있습니다만, 좀 카테고리를 나누면 먼저 그 학생이 이제,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조금 더 본인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판단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을 한다면 결국 덕성 인재 전형, 그 다음에 네. 동덕여대 창의 리더 전형, 그 다음에 3,6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 요런 전형들도 같이 함께 이제 묶어서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논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술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논술에 대한 고민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학생의 얘기대로 이제 정시가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되면 사실은 정시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정시와 함께 아울러서 이제 수능 준비를 하다 보면, 예. 적성고사가 이제 실시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성결대학하고 을지대 성남 정도의 대학들이 적성고사를 실시하는데 수능의 공부를 그대로 이어서 적성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대학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지원의 폭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논술에 대한 대비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담 다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성적 좀 올려보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환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학생부 교과 성적 향상이 시급하고 수시 지원 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과 정시에도 대비해서 모의고사 성적 향상도 필요합니다. 대입 전략은 전공 관련 학생부 비교과 활동 추가 가능성을 점검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훈련 및 강점 전형 요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시 지원은 논술 시험에 대한 준비 및 합격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학별고사, 논술과 적성,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6회 분산 지원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상향에 해당합니다. 덕성여대 유아교육 일반 전형과 동덕여대 아동학과 창의 리더 전형, 을지대 성남 유아교육과 교과 적성 우수자 전형, 그리고 적정입니다. 성결대 유아교육과 일반 전형과 수시 신구대 유아교육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다문화 가족 수시 상담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예비 수험생과 또 다문화 가족 자녀나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실 분들은요, 5월 26일 월요일까지 한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전화 02-2133-5069번으로 해주시거나 TBS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